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호텔 복도는 지나치게 정적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남색 카펫이 깔린 바닥은 제 구두 소리조차 먹어치울 듯 두툼했고, 천장의 은은한 샹들리에 조명은 복도를 묘하게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있었죠. 30년 만에 열린 과동창회, 술기운에 들뜬 동기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 문 너머로 멀어질수록 복도의 공기는 차갑고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동창회 회비 정산 문제로 총무인 영식이를 급하게 찾으러 별관 3층 복도를 걷던 중이었습니다. 305호 앞을 지나칠 때였어요. 갑자기 제 발걸음이 콘크리트처럼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하지만 분명하게 젖어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안 돼, 성진아. 누가 오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손 좀 치워봐. 그건 이번 동창회에서 가장 기품 있고 우아한 자태로 모두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미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을 풍기던 그녀의 음색이 지금은 물기에 젖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려오는 건 낮고 짐승처럼 거친 남자의 숨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몰라. 다들 밑에서 술 취해 정신없잖아. 너도 아까부터 나만 쳐다봤잖아. 내 손길, 너도 원하고 있었던 거 다 알아. 그렇지? 미란아. 너 지금 몸이 너무 정직한데? 문은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한마디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이 머릿속을 강렬하게 때렸지만 제 본능은 이미 그 좁은 틈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최대한 낮춘 방 안 미란이는 차가운 벽에 밀착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가녀린 허리를 단단하고 탐욕스럽게 낚아채고 있는 건 우리 과 과대표였던 성진이었습니다. 성진이는 성공한 변호사답게 평소엔 젠틀한 척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먹잇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죠. 미란이의 연한 샴페인색 실크 원피스 어깨끈 하나가 이미 속절없이 흘러내려 그녀의 매끄럽고 하얀 어깨가 노출되어 있었고 성진이의 커다란 손은 그녀의 허리 곡선을 따라 아주 능숙하고도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드러난 표정은 거부라기보다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황홀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성진이의 굵은 팔뚝을 밀어내는 듯 하면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거기가 너무 뜨겁고 단단해서 숨이 안 쉬어져.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적나라 하고도 노골적인 고백에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실크 원단 사이로 맞닿을 때마다 들리는 찰나의 마찰음,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농밀하고 뜨거운 공기가 복도까지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그 은밀하고도 위험천만한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는 중년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꽁꽁 숨기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 닫힌 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가식들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본능의 대폭발이었습니다. 미란이의 젖어있는 눈동자와 성진이의 거친 손길이 교차하는 그 좁은 틈새는 제가 평생 지켜온 상식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저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살결이 부딪히는 소리, 미란이의 가느다란 신음, 그리고 성진이의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 자신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가 된 것 같은 자괴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석입니다. 올해로 어느덧 55이 되었습니다.
건설 관련 작은 업체를 운영하며 오로지 앞만 보고 가족만 생각하며 달려온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죠. 제 하루는 늘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현장 근로자들보다 일찍 출근해 도면을 검토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꾸준히 북한산과 도봉산을 다니며 하체를 단련했고 헬스장에서 땀을 흘린 덕분에 또래들처럼 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흰머리도 관자놀이 부근에 적당히 섞여 제법 중후한 멋이 난다는 소리를 듣곤 하죠. 주변 동료들은 민석이 넌 참 곱게 늙는다. 아직도 40대 중반 같다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싹 마른 사막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이제 사랑이나 설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쑥스러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국 데워놨어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고 밤에 집에 돌아와도 아내는 TV 드라마에 시선을 고정한 채 왔어? 라고 짧게 인사할 뿐이죠. 우리는 이제 한 침대를 쓰면서도 서로의 살결이 닿는 것을 피하는 그저 아이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만 참아주는 전우 같은 사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들은 일찍이 유학을 떠나 큰 집에는 늘 적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남자로서 누군가에게 설레거나 심장이 뜨거워지는 감정은 이미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동종업계 사람들과 유흥업소에 갈 기회가 생겨도 저는 그저 술잔만 비울 뿐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는 찰나의 쾌락은 제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거든요.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고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는 기계적인 사악,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번 30주년 기념 동창회 연락을 받았을 때도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가서 늙어버린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술이나 한 잔 걸치고 오자는 마음이었죠. 사실은 두려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변해버린 동기들의 모습에서 나의 노화와 한계를 확인하게 될까 봐요. 하지만 막상 화려하게 차려입고 모임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나타난 동창들을 보니 묘한 감정이 샘솟더군요. 다들 세월의 풍파를 겪었겠지만 관리를 잘해서인지 20대의 풋풋함 대신 50대 특유의 원숙하고 진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성공의 냄새를 풍기며 거들먹거렸고 여자들은 세련된 화장과 우아한 차림으로 중년의 미를 뽐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란이는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경영학과 메이퀸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녀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죠. 그녀가 우아하게 웃을 때마다 살짝 접히는 눈과 주머니와 가느다란 목선, 그리고 걸을 때마다 살짝살짝 드러나는 탄탄한 종아리 곡선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저 역시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그저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독한 양주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제 무의식은 이미 그녀의 하얀 살결과 부드러운 곡선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가 와인 잔을 든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잔을 스칠 때마다 제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덜컹거렸습니다. 건조하게만 느껴졌던 제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동창회라는 이벤트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굶주려왔던 제 본능이 그녀라는 자극을 만난 걸까요? 그렇게 무색무취하게 흘러가던 제 삶에 그날 밤 복도에서의 목격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한 뒤틀린 갈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성진이는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게 완벽했던 녀석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하고 다부진 체격, 그리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화술까지 갖춘 놈이었죠.
지금은 서초동에서 잘 나가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성공해 여전히 세련된 수트핏을 자랑하며 동창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동창회 내내 미란이 곁을 맴돌며 매너 있는 척 그녀를 챙겨주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놈의 번뜩이는 눈빛 속에 담긴 시꺼먼 욕망을 말입니다. 놈은 승소했을 때의 그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미란이의 빈잔을 채워주었고 그때마다 슬쩍슬쩍 그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반면 미란이는 부유한 사업가의 아내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 가방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대화 도중 언뜻 비치는 그녀의 눈동자엔 깊은 우물 같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특별할 게 있겠어? 그냥 애들 커가는 재미로 버티는 거지. 라며 말끝을 흐리던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과 무관심 속에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갈증난 식물처럼 누군가의 뜨거운 관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죠. 연회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친구들의 취기 어린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성진이와 미란이 사이의 기류는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성진이는 미란이에게 계속 술을 권하며 은근슬쩍 그녀의 어깨를 감싸거나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무릎을 툭툭 건드리는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란이는 처음엔 당황하며 몸을 빼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뜨거운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성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입구를 서성였죠. 저는 구석에 앉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본능적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친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나도 저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타버리고 싶다는 대리 만족이었을까요? 성진이가 미란이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무언가 은밀하고도 적나라한 제안을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란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끄덕였고 잠시 후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성진이도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들을 쫓아갔고 결국 그 305호 문 앞에서 중년의 은밀한 반란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복도에서의 그 아찔한 장면을 뒤로하고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은 채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허파 깊숙이 들이마시면 좀 진정이 될까 싶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미란이의 그 젖은 목소리와 성진이의 그 거친 손길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죽어있던 남자라는 짐승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옥상 난간을 붙잡고 저 멀리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연신 담배를 피워댔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낮은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여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너 술 많이 취한 거야? 뒤를 돌아보니 미란이었습니다. 어느새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풀린 듯 몽롱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데 알싸한 술 냄새와 섞인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 냄새는 305호 복도에서 느꼈던 그 농밀한 공기를 다시 환기시켰죠. 응, 좀 답답해서 바람 쐬러 왔어. 너는? 성진이랑은? 재미있었어? 아까 복도에서 보니까 아주 뜨겁던데. 제 입에서 나간 질문은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녀의 손가락이 난간을 초조하게 두드렸습니다. 너, 다 봤구나?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이는 무너지듯 옥상 난간에 기대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실망했겠네. 나 같은 여자 정말 더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지?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누가 날 좀 세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 아니, 더럽다니. 난 오히려 놀랐어. 내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여자인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나더군. 성진이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 제 돌직구 같은 고백에 미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적 속에 바람 소리만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제 와이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제 가슴팍을 스치는데 그 촉감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성진이는 그냥 잠깐 미쳤던 거야. 너무 외로워서 자극이 필요했어. 근데 민서가 넌 아까부터 계속 날 훔쳐보고 있었잖아. 내 눈빛이 성진이 손길보다 더 뜨거웠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내 살결이 화끈거렸어.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제 안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그녀를 안고 싶다는 열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미란이를 옥상의 어두운 그림자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남자의 본능이 마치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성진이한테 하던 거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아니,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 질문에 미란이는 대답 대신 제 목을 강하게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춰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타오를 듯 뜨거웠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숨결은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집어삼킬 듯이 탐닉했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가 제 손바닥 아래에서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얇은 원피스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뜨겁고 촉촉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고 그녀는 제 단단한 가슴에 몸을 맡긴 채 가느다란 신음을 옥상 공기 속에 흩뿌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듯 움켜쥐었습니다. 민서가, 여기는 안 돼. 누가 보면 어떡해. 제발. 말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제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제 가슴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살결이 부딪히는 소리, 거칠어진 호흡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제 귀에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그녀의 몸은 마치 물기를 가득 머금은 솜처럼 부드럽고 묵직했습니다. 갑자기 옥상 철문이 덜컥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민서가. 미란아. 너네 거기 있냐? 총무가 찾는다고. 성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화단 뒤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미란이는 제 품 안에서 숨을 죽인 채 혹시라도 신음이 새어나갈까봐 제 어깨를 꽉 깨물었습니다. 성진이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들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과 묘한 쾌감이 뒤섞여 온몸의 감각이 예리하게 살아났습니다. 제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미란이의 몸이 더욱 단단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녀의 입술을 다시 한번 거칠게 훔쳤습니다. 위험할수록 갈증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성진이가 헛기침을 하며 내려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공유하며 어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삶은 이미 예전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뒤였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결제 서류를 보다가도 운전대를 잡고 신호 대기를 하다가도 불쑥불쑥 그녀의 그 촉촉한 눈빛과 옥상에서의 그 아찔한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녀의 매끄러운 허리 곡선이 남아있는 듯 생생했죠.
일에 집중하려 해도 미란이의 그 젖어있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아 무색무취한 저녁을 먹을 때면 지독한 죄책감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그 은밀한 경험이 주는 해방감은 마약처럼 제 뇌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올라오는 미란이의 평범한 일상 사진을 수십 번도 더 확대해보며 그녀도 지금쯤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 속 웃는 모습이 마치 저에게만 보내는 비밀스러운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자꾸 내가 만졌던 그곳이 화끈거려. 민서가 나 어떡하면 좋니? 미란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금단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부로 시작했던 대화는 금세 수위가 높아졌고 상상력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대해 그날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욕망에 대해 텍스트로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공간을 묘사했고 저는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것들로 그녀를 어떻게 채워주고 싶은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각자의 메마른 삶에 내리는 지독하게 달콤한 독배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늪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핸드폰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까지 발가벗기며 탐닉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교회의 조용한 카페 근처 사람들의 눈길이 전혀 닿지 않는 한적한 숲속 산책로였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녀의 실루엣만 봐도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하반신은 이미 묵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연인처럼 우리의 발걸음은 절박했습니다. 미란이는 챙이 넓은 모자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지만 그녀 특유의 우아하고 고혹적인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살핀 뒤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제 손가락으로 파고들며 깍지를 끼자 서로의 온기가 전깃줄처럼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원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가 우리 여기서 멈춰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가볼까?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지밖에 없을지도 몰라. 우린 다 잃을 수도 있어.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한 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정, 사회적 지위, 평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제 코끝을 스치는 그녀의 진한 장미 향취와 제 팔뚝에 닿는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의 감촉은 그 모든 기회비용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미란아, 난 이미 그날 옥상에서 돌아오지 못했어.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그게 지옥이라도 난 기꺼이 내 손을 잡고 뛰어들 거야. 내 안에 갇혀있던 건조한 인간은 이미 죽었어. 저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주변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왔고 제 세상에는 오직 미란이의 숨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서로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계약을 몸과 마음으로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만의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심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우리는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아닌 오직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합니다.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우리만의 소우주였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세상의 도덕과 규범은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미란이는 제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탐스럽게 익은 과실처럼 녹아내렸고, 저는 그녀의 모든 메마른 구석을 채워주는 단단하고 뜨거운 대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살결 위에 새겨지는 저의 흔적들, 그리고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그 적나라하고도 황홀한 고백들은 제 생의 가장 강력한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인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는 날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끝장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위험함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끈적하고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탐닉합니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연기가 시작되기에 그 안에서의 시간은 더욱 농밀할 수밖에 없죠.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죄책감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생기 넘치고 눈빛이 살아있는 남자의 모습이 서 있습니다. 미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활기를 되찾았고 목소리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각자의 일상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해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중년의 삶을 연기하죠. 하지만 서로의 몸이 기억하는 그 뜨거운 기억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는 비밀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생긴 일,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도 위험한 불꽃놀이였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